안녕하세요. 타입스크립트에서 조건부 타입을 이용한 안전한 코드 작성하기란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이웅재입니다. 네, 저는 영문 이름은 마크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프로토파이에서 리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타입스크립트로 MVP를 하고 있고요. 타입스크립트 한국 유저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타입스크립트 코드를 공유하는 그런 비디오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목표는 타입스크립트의 컨디셔널 타입스에 대해 이해하고요. 타입스크립트에 내장된 컨디셔널 타입스를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컨디셔널 타입스를 만들어서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디셔널 타입스라는 개념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타입스크립트 문서에 가시면은 저렇게 한 카테고리에 컨디셔널 타입스라고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어드밴스드한 기능이라서 별로 고려하지 않고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컨디셔널 타입스를 활용하면 좀 더 안전한 코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컨디셔널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 제네릭을 좀 활용하게 되는데요. 보통 타입스크립트에서 T라고 하는 형식으로 제네릭을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코드에서 아이템 T는 T에 따라 달라지는 컨테이너 타입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 첫 번째 인터페이스는 스트링 컨테이너고요. 두 번째 인터페이스는 넘버 컨테이너입니다. 네. 타입 아이템 1은 T라고 하는 타입을 변수로 받아서 해당 변수를 ID의 타입으로 가지고요. 컨테이너는 any로 지금 리턴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지금 스트링을 사용할 때나 넘버를 사용할 때도 컨테이너는 any를 가지기 때문에 어떤 건지 정확히 규정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템 2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프로퍼티에 t가 extends string이면 요 물음표와 콜론을 이용하면은 마치 사망연산자처럼 if else처럼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t가 만약에 스트링의 타입을 가지고 있다면 스트링 컨테이너를 쓰겠다라는 의미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넘버 컨테이너를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아이템 2를 저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템 2의 제네릭 t 자리에 스트링을 넣게 되면은 id는 당연히 스트링 타입이어야 되겠고요. 컨테이너는 널일 수 없겠죠. 널일 수 없고 컨테이너는 스트링 컨테이너로 정확히 명시를 해서 사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자리에 다른 걸 넣으려고 하는 유저가 있다면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확장해서 아이템 3은 제네릭 T를 받아서 T가 스트링이거나 넘버이면 T를 사용하고 T가 만약에 그 외의 것이라면 사용할 수 없도록 never라고 하는 타입을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 없도록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 never는 보통 컴파일 타임의 사용자, 그러니까 코드 작성자가 문제가 있을 만한 곳에다가 사용을 하면은 다른 사용자들이 다른 코드 작성자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컴파일 타임에 안전한 코드를 만드는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제네릭 T로 받은 T가 스트링인 경우에는 스트링 컨테이너, T가 넘버인 경우에는 넘버 컨테이너, 그 외의 것이라면 never를 리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어떤 것도 할당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 아이템 3이라고 하는 변수는요, 아이템 3이라고 하는 컨디셔널 타입을 활용하고 있고 이 자리에 제네릭 T 자리에 불린 형태를 넣고 있는데요. 이렇게 불린 형태를 넣게 되면 id는 true로 넣어야 되지만 사실 스트링과 넘버를 제외하고는 never이기 때문에 아예 이런 상황조차 문제가 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거를 아예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간주하고 안전한 코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레이 필터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레이 필터라고 하는 타입은 이름 그대로 필터의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 개의 타입을 받아서 그 타입이 베어린 타입만 남기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을 가진 타입을 설계할 때는
array 필터 제네릭 t에 이 t는 extends any의 배열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any의 배열 형태를 extends 한 경우에는 그대로 t를 리턴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never를 리턴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never가 쓰이는데요. 이 never가 하는 역할은 이 타입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type strings or numbers는 array 필터에 스트링 넘버, 스트링 배열, 넘버 배열을 넣게 되는데 이것들 중에 자, 주석에 써 있는 1번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이 들어와서 2번처럼 never, never, 스트링 배열, 넘버 배열 이렇게 바뀌고요. never는 사라지기 때문에 3번에서 스트링 배열과 넘버 배열만 남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컨디셔널 타입을 이용해서 타입들을 필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테이블이라는 인터페이스와 디노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터페이스들은 각각 똑같이 아이디를 갖고 있지만 타입이 테이블인 경우에는 스트링, 디노인 경우에는 넘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는 chairs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고요. 그리고 디노에는 legs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world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에서 get 아이템으로 인자를 받아서 그 인자에 따라서 어떤 타입을 리턴할 건지를 규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 월드의 get 아이템은 제네릭 t를 받는데 이 제네릭 t는 스트링이거나 넘버입니다. 당연히 테이블과 디노라고 하는 i의 id 값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id를 가지고 조회를 하는 거죠. 자, 스트링도 아니고 넘버도 아닌 경우에는 아예 여기서는 받아주질 않기 때문에 컴파일 에러가 뜨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뭐 never로 바뀌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스트링이거나 넘버인 경우가 아니면 전부 컴파일 에러가 뜨는 상태고요. 자, 이렇게 받은 id, 즉 t는요, 이미 스트링과 넘버를 통해 필터가 거쳐진 거죠. 그래서 이 t가 만약에 스트링이면 get 아이템의 리턴 타입은 테이블이고 스트링이 아니면 당연히 스트링이 아니면 넘버겠죠. 넘버인 경우에는 리턴 타입이 디노입니다.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자, 월드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이 변수에 get 아이템으로 10을 넣게 되면은 당연히 디노가 나올 거고요. 근데 만약에 10도 아니고 문자열도 아닌 불린 형태의 true를 넣게 되면 이 what이라고 하는 리턴은 아예 리턴 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저 상태에서 바로 컴파일 에러가 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런 경우 자체를 true를 넣을 수 있는 여지 자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코드로 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플래튼이라고 하는 타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튼 경우에는 t를 제네릭으로 받아서 이 t가 만약에 any의 배열 형태, 즉 t가 만약에 어떤 것의 배열인 경우에는 t에 넘버를 넣어서 그 타입을 추론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오브젝트인 형태, 여기서 오브젝트인 형태라는 거는 프리미티브 타입이 아닌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프리미티브 아닌 경우의 타입은 이 타입의 key of t를 사용해서 그 해당 프로퍼티의 타입을 꺼내게 되고요. 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우에는 그냥 t 그 자체를 꺼내게 됩니다. 그래서 넘버즈라고 하는 1, 2, 3을 1, 2, 3이란 요소가 들어있는 타입에다가 넘버즈 어레이 플래튼드라고 하는 타입을 만들어서 이 플래튼을 컨디셔널 타입으로 씌우고 타입 오브 넘버즈를 하게 되면 첫 번째는 넘버의 배열이 나오고 이 넘버의 배열은 넘버로 추론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person이라고 하는 오브젝트는 이번에 person은 some object flattened라고 하는 타입으로 어떻게 추론이 되냐면 flatten이라고 하는 곳에 저 person이라고 하는 걸 넣으면은 key of t, 즉 id와 넘버죠. 이 id와 넘버의 타입을 추론하게 되는데 이 id와 넘버의 타입은 넘버와 스트링이겠죠. 그래서 그 두 개의 타입으로 추론이 됩니다. 자, 컨디셔널 타입스를 사용하다 보면 infer라는 키워드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infer라고 하는 키워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우리가 어떤 요소에 제약을 주는 경우에 그 제약을 extend로 걸어서 제약을 주어서 사용을 했었죠. 자, 이번에는 extend 안에 어딘가에 뭔가 이 값이 이 값이 아니고 이 타입이 어떤 타입인지를 모르지만 그 타입을 일단
K라고 간주하고 만약에 그 K라면 어떤 것을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한번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이 promises라고 하는 밸류죠. 이거는 이 밸류 안에는 promise.resolve라고 하는 결과가 마크로 떨어지는 문자열 프로미스로 리턴되는 형태의 요소와 숫자 프로미스로 리턴되는 형태를 배열로 가진 형태입니다. 이 배열을 타입 오브 프로미스 씌워서 언팩 프로미스를 하게 되면 만약에 이 t가 프로미스인데 프로미스의 배열인데 그 배열의 인퍼 k를 이 k가 어떤 것인지를 추론하게 되는 거죠. 이 k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우리는 프로그래밍을 배운 사람으로서 요거를 추론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스트링과 넘버 형태로 추론된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expected는 스트링과 넘버 형태입니다. 자, infer를 이용한 또 다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return 타입을 알아내는 타입인데요. my return 타입이라고 하는 타입은 t의 extend죠. 지금 이 extend라고 하는 거는 이런 제약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약은 아규먼트가 any로 받고 any로 리턴되는,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함수든 상관없다는 거죠. 이 함수 형태라면 이라는 뜻입니다. 함수 형태라면 그 my return 타입은 t가 만약에 함수 형태인데 추론을 일단 infer r로 한 거죠. 그 함수의 리턴을 추론해서 그 리턴이 있으면 r로 그 타입을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 보시면 타입 id는 my return 타입에 타입 오브 플러스 1을 넣죠.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함수, 위에 써있는 함수의 타입은 seed를 넘버 형태로 인자로 받고 리턴을 넘버 형태로 하는 거죠. 그렇다면 타입 오브 플러스 1의 my return 타입은 넘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d는 사실 넘버고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해서 lookup entity의 id 타입을 받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결국에는 숫자 형태를 받겠다는 의미랑 같은 겁니다. 타입스크립트 안에는 우리가 직접 무언가를 만들지 않더라도 컨디셔널 타입스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 내장 컨디셔널 타입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exclude라고 하는 컨디셔널 타입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 내용은 그렇습니다. t가 만약에 u의 extend면 never고 아니면 t라고 하는 결과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스트링과 넘버의 유니온 타입을 t로 넣고 스트링을 u로 넣었을 때 그 exclude 된 결과물은 마치 diff처럼 동작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extract는 스트링과 넘버의 유니온 타입에 스트링만 빼내겠다. 마치 필터처럼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pick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형태의 name, string, age, number를 넣었을 때 name만 뽑아내겠다 이런 의미고, omit 같은 경우에는 생략이죠. 그래서 그 해당 프로퍼티만 생략한 형태를 쓰겠다 이런 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non-nullable이라고 하는 아이도 있는데요. 이 non-nullable이라고 하는 아이는 여러 가지 유니온 타입 중에서 null과 undefined를 제외한 타입들만 묶어서 다시 리턴해주는 그런 동작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컨디셔널 타입스는 아까 보셨던 리턴 타입이라고 있었죠. 그래서 리턴 타입, 함수의 리턴 타입을 추론해낼 수 있고요. 그리고 함수의 파라미터들도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리턴 타입은 앞에서 봤기 때문에 파라미터를 보게 되면 파라미터들은 어떤 함수의 파라미터만 마치 배열처럼 뽑아서 우리에게 돌려줍니다. 자, 펑션인 프로퍼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타입 펑션 프로퍼티 네임즈라고 하는 아이는 키 오브 t라고 하는 제네릭을 키 오브로 꺼낸 k를 일단 만들어내고요. 이 k가 만약에 펑션이면 그럼 그 k를 그대로 사용하고 아니면 never로 돌려주기 때문에 never라는 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타입은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은 네임들의 타입을 뽑아낼 수 있겠죠. 그리고 펑션 프로퍼티즈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pick, 아까 전에 배웠던 내장 타입이죠. pick을 이용해서 원래 t에다가 펑션 프로퍼티 네임즈의 t를 한 저 결과물이 해당 네임즈들의 조합이기 때문에 그거를 픽해내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non 펑션 프로퍼티 네임즈도 비슷한 방식으로 할 수 있겠죠.
이번에 반대로 K와 네버의 자리가 반대로 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면 인터페이스 펑션이라고 하는 저 타입을 함수만 뽑아낸다든가 함수 아닌 것만 뽑아낸다든가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내장 컨디셔널 타입스를 보면요. 보통 생성자라고 하죠. 컨스트럭터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그 인터페이스에 파라미터를 추출해낼 수 있는 내장 타입이 있습니다. 그 내장 컨디셔널 타입은 컨스트럭터 파라미터즈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인스턴스 타입이라고 하는 내장 컨디셔널 타입도 있어서 이거는 인스턴스의 타입들을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딥 리드온이라고 하는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내장 타입은 아니고요. 딥 리드온이라고 하는 타입을 만들어서 그냥 일반 리드온리와는 다르게 속에 있는 오브젝트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리드온리 처리해주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 딥 리드온리라고 하는 타입의 t를 제네릭으로 받고 있는데요. 이 t가 익스텐즈 배열 형태를 받고 있죠. 근데 아까와 다르게 아까는 n이었는데 이번에는 infer 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원래 들어가는 any 형태를 any가 아니라 특정 타입으로 추론을 일단 하겠다는 거고요. 이 추론된 e를 가지고 이 e가 뭐 프리미티브 타입일 수도 있겠지만 오브젝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다시 딥 리드 온리 오브젝트에 넣습니다. 그래서 딥 리드 온리 오브젝트에 넣은 결과를 다시 배열이기 때문에 리드 온리 어레이에 넣는 거고요. 리드 온리 어레이는 이미 있는 타입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재기적으로 돌아서 그 안에 있는 부분도 리드 온리를 다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두 번째 제한 조건은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는 프리미티브 타입이 아닌 거고요. 프리미티브 타입이 아닌 경우에는 딥 리드 온리 오브젝트를 다시 씌워서 또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을 리드 온리로 바꿔줍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t를 바로 돌려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사용할 때는 아래에 있는 딥 리드 온리 오브젝트와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 딥 리드 온리 오브젝트는 제네릭 t를 받아서 그 속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딥 리드 온리 하는 다시 딥 리드 온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딥 리드 온리가 딥 리드 온리 오브젝트를 사용하고 있고 그 딥 리드 온리 오브젝트는 다시 딥 리드 온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재기적으로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용한 딥 리드 온리를 사용한 요소들은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은 스테이트 안에 있는 스테이트 2 안에 있는 북 안에 있는 북스의 배열을 꺼내서 그 북 2가 그 안에 있는 타이틀을 바꿀 수 있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자, 딥 리드 온리를 설정한 경우에는 이 북 2 안에 있는 모든 프로퍼티들도 재할당이 불가능해집니다. 이 재할당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은 런타임에 가능한 얘기가 아니라 컴파일 타임에 가능하기 때문에 컴파일 에러를 발생시키고요. 이 컴파일 에러를 통해서 좀 더 안전한 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컨디셔널 타입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